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HPSP입니다. 먼저 우리가 HPSP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HPSP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쵸? HPSP는 글로벌 반도체 전공정 장비 시장에서 독점적 생태계를 구축한 핵심 기술 기업이에요. 반도체 소재가 극도로 미세화되면서 발생하는 미세 결함들을 치료해주는 특수 장비를 만드는데요. 이 기술명이 바로 고압수소 어닐링이에요, 여러분들. 예, HPA라고 해요. 매출 구조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이 주력 제품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와 더불어서 고압 중수소 어닐링 장비의 제조 및 글로벌 판매가, 예, 맞아요, 100%를 차지해요, 매출에.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를 비롯해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전 세계 탑티어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HPSP의 고객이에요. 결국 뭐다? 이 회사는 뭐예요? AI 반도체나 미래 로봇용 칩셋처럼 초미세 공정이 필수적인 차소재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고 수율을 올리는 필수 장비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HPSP가 장중에 너무 많이 떨어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와 거래소 공시 기준으로 주가 위치와 하락의 배경을 짚어드릴게요. 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쵸? 어제죠. 어제만 해도 HPS는, 예, 시장 변동성 완화와 글로벌 시장 확정 리스크 완화 분위기 속에서 주가가 92,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오늘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발생하는 급락의 핵심 뉴스는 뭘까요? 단기 과열에 따른 보다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고점 부근에서 단기 수익을 확정지려는 매도 버튼을 누른 거예요. 기술적인 보다 승부르기성 성격이 강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증권사 가이드에서 밝히듯 2026년 예상 매출액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고수익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단기 급등을 해서 PER이 80회 수준까지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 대주주 블록딜이나 특허 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급심했던 역사적 리스크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잠깐 제가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다들 넥스트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들 그래요.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배터리 전력 관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은 로봇이 잘 움직이긴 하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쵸? 이제는 배터리 싸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는 어떠한 배터리 전력 관리제를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그냥 어제, 그쵸? 92,000원까지 갔어요. 자, 월봉을 봐도 신고가. 예.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얘는. 그쵸? 어때요? 많이 상승을 했던 자리 이만큼을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아요. 그러면 고점, 저점, 절반이죠. 오늘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75,000원을 안착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한번 눌림을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주가가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눌림의 구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여기가 단기적인, 예,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얼마야? 75,000원 부근 한번 오늘 안착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종가가 아니면 69,000원, 7만원대까지는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HSP가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조적 강점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전 세계 유일의 고압 인증 원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450도 이하의 저온에서 100% 고농도 수소를 안전하게 다루는 공정 제어 기술은 진입 장벽이 상상 초월이에요. 안전 진단 기준이 엄격한 글로벌 파운드리 공정에 독점 진입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사가 쉽게 넘볼 수 없고요. 둘째, 글로벌 탑 티어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이게 유명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리 반도체, HBM 납재, 파운드리 미세한 공정이 가속될수록 굉장히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들한테 뭐죠? 수주 물량이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상승을 위한 건 뭘까요? 맞아요. 특허 분쟁 종결 및 실적 가치성입니다. 이게 이 종목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EST와의 소송 리스크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HBSP처럼 기술력이 확실하고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형 장비지는 단순히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 혹은 무서우니까 다 팔아야지라는 1차적 접근법으로는 절대 여러분들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매수 평단가가 5만원대인지 또 그렇죠 8만원대인지 따라 리스크 관리법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하락에 가슴 쫄이시거나 명확한 가격 대응 정략 다음 수급 전환 기준을 실시간으로 하기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HPSP 아닌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시크릿 가격 전략 매뉴얼을 즉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예요? 맞아요. 배터리 전력 관리도 사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그룹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